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말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학부모님들이 내는 돈을 받고 아이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 영상을 아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중3의 어떤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중3 내신반을 너무 잘 듣거든요. 언니가 있는데, 제가 이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공부를 제가 보기엔 되게 잘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외고에 갔어요. 근데 외고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수학을 좀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좋은 대학교를 가서 간호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좀 첫째 언니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학습 능력이 되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좀 탁월하게 태어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엄청난 노력과 함께 좋은 대학교를 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뭐 좀 심리적으로 무너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한테는 이 기억이 너무 각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과로 준비를 시켰을 때 이 언니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애가 이과 쪽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선행 수업도 하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너무 막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전화해서 설득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상담할 때 느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투자할 생각도 없고, 투자해서 아이한테 바라는 바가 이제 더 높으신 거야. 이게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보진 않아요. 첫째 이제 아웃풋을 보고 나서 이렇게 문과로 가도 할 놈은 한다라는 거죠. 저 쉽게 말하면 문과 쪽 계열인데 외고로 갔잖아요. 외고는 아웃풋이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의 상위권 애들은 보통은 외고로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문과 상황들이 지금 더 처참해지는 거죠.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야, 문과 애들 지금 얼굴 표정 되게 밝아. 미래가 어두워서 그러지. 막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과의 상위권하고 문과의 상위권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심할 정도로. 제가 어떤 절대적인 비교를 좀 해봤는데 진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문과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과를 갔을 때는 절대로 자기가 인정할 만한 그런 성적을 만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이제 자기 딸에는 이제 사춘기고 그러니까 이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메이크업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공부만 매진하지 않을 거다 그러는데, 메이크업을 신경 쓰면서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과를 가라고 등 떠밀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혹시나 다른 데 가서 컨설팅 받았을 때 그러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그거 좀 무책임하신 거예요. 굉장히.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선행 수업을 지금 많이 한 친구들, 그래서 이과 과목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선행 수업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도 선행 수업하면 이제 약간 몸서리를 치는 다른 학부모님인데, 선행 수업 얘기만 나오면 집에서 아버님이 저를 그냥 거의 뭐 매국노로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럴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는 자녀를 너무 잘 알아서 문제고, 누구는 너무 몰라서 문제고, 그 두 분 다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그 자녀들도 이해가고. 근데 남편분께서 뭐 선행 수업 안 해도 된다, 내가 안 했는데 나도 됐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애 상황은 좀 처참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얘는 선행도 선행인데 내신도 해야 되고 돈을 좀 많이 쏟아부어야 이과를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얘는 문과로 가라 그랬어요. 꼭 이과가 목적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는 너무 자녀를 잘 알아서 문제고, 누구는 너무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은 아는 것이 힘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것이 힘이 빠지고, 모르는 것이 이게 독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두 분 다 얘기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후자에 계셨던 아드님은 이과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 문과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전자에 있는 그 친구는 제가 어머니한테 따로 전화드리기가 뭐예요. 강요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애매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바라는 게 제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거든. 이거 저는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학원비라는 건요,
부모가 바래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맞아요. 이게 뭐 아이가 원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알아 애가 개뿔도 몰라요. 사회생활도 안 해본 애가 사회가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 얘기해주면 쫄아가지고 아주 그냥 연병을 떠는 게 우리 애들인데, 학부모님들이 그런 망상 좀 버려. 또 여기서 망상이란 말에 또 긁히는 새끼 가끔 오는데 제발 좀 그냥 꺼져라. 그냥 촛불 같은, 그냥 좀 세상을 밝히는 촛불 같은 삶을 살아. 꺼지라고, 그냥 제발. 진짜 날파리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투자도 자기가 기분이 동해야지. 만약에 삼성전자 매달 산다고 생각해봐. 근데 매달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고 싶어? 넣고 싶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웃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웃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거란 말이야, 교육도 지금. 근데 그때 학부모 마인드가 안 돼 있는데, 난 그거 싫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 자녀라는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인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삼성전자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금성전자일 수도 있잖아. 안타까운 게 어머님들 중에 일부는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원비라는 건 아이가 바라고 학부모가 바라는 바가 일치했을 때 투자가 되는 거지, 학부모가 무조건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이가 바란다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이가 바라는데 안 해줬다?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뭐야, 나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부모님들이 뻔히 바라는 건 이공계인데 학원비를 투자 안 해. 그거는 조금 나빠.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건 진짜 잘못된 거야. 그걸 바라는데. 근데 이게 웃긴 거 뭐냐면, 아이가 이과를 가는 걸 바라는 것도 엄마인데 학원비 내는 걸 반대하는 것도 아빠야. 아빠는 어차피 쟤는 글렀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 요거는 서로 좀 조율을 하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학부모님들 왜 일심 동체라면서 왜 동체 시력이 필요할 만큼 따로 노냐고. 아주 두 분 쳐다보는 양 바빠 죽겠어, 내 눈깔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샴푸 푸딩님께서, 저는 애가 고딩되고부터 취미가 교육 유튜브 보는 건데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애한테 전달하면 의욕 떨어지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는 것이 힘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것이 약인가. 이 새끼는 혼나야 돼요, 어머니. 이게 딸내미인지 아들내미인지 모르겠지만 좀 혼나야 되는 놈입니다. 왜냐면 지가 그런 정보를 해주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학부모님도 이거 아셔야 돼요. 요딴 말 하는 새끼들은요, 뒤지게 혼나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때 아는 게 힘이 되지 않는 경우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 깜냥을 아는 거야. 지가 지금 해놓은 꼬락서니하고 지가 지금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새끼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상위권을 찍으려면 10배의 공부량이 필요해요, 어머니. 그래서 그 10배를 미리 사전에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추가로 공부를 선행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습, 반복학습.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안 될수록 반복학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가볍게 여러 번. 근데 그런 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머리가 타고나지 않았지만 노력파로라도 대학교를 좋은 데 가려면 준비돼 있어야 될 거는, 삼성전자 하락할 때 매달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할 수 있는 학부모의 신념, 그리고 경제 능력, 요거는 이제 옆으로 치울게요. 요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부모라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의 일치도, 엄마 아빠의 생각이 일치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해가세요? 아무 소용 없어. 이거는 진짜 와서 뭐 백날 상담해봤자 진짜 의미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 때 기본 공부를 얼마나 투철하게 잘하고 있으며 이거를 이유와 근거 없이 그냥 내가 할 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절대로 애한테 이건 네 공부다 백날 얘기해봤자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걔가 알아, 그러면 어머니 옛날에 아니면 조상님 중 누군가가 거북선 출항할 때 노저으신 분이야. 아니면 뒤에서 좀 밀어줬든가.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타고나야 되는 범주고, 애가 그때부터 고등부를 예습을 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최대한 미리 좀 파악을 해놓으셔야 돼. 아이의 어떤 공부 한계점 이런 거. 지금도 자기가 깜냥을 아니까 난 요만큼밖에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지 뜻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습에 대한 고집이 진짜 오지게 있어요. 진짜 압도적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지 엄마한테 하듯이 강사 비하를 엄청나게 해요. 근데 어느 학원 가봐도 고등부에서요, 어머니들이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나가시라 그래요. 아마 이거 강사들 다 할 거야. 수업 내내 수업만 진행하잖아요. 그럼 본인 새끼가 먼저 졸아요. 걔가 먼저 졸아요. 안 졸았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 쳐조는데 제 수업 녹화 수업을 보면
야 너 자지마 그러면 안 졸아든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저만 찍거든요. 또 지 찍으면 또 난리 필까봐 자지마 그러면 안 졸아든대요. 이런 게 엄청 녹화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몰라서 탈인 거야. 몰라서. 야 모르는 게 약인가 봐. 부모님 그래도 무병장수 하시라고 애성적 마지막에 파이널에 알라고 그냥 하긴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약인가? 내가 보기엔 사약 아닌가? 그 나이스를 고등학교 때 못 들어가. 애가 하도 지랄하게 발광을 하면. 그럼 나중에 거의 끝물에 이제 그걸 들어가가지고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사약을 들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지 이제. 아주 그냥 벌컥벌컥 막 엄마 부족할까봐 사약 한 2-4발 만들어놨어 아주 그냥. 엄마들이 목 잡고 뒷목 잡고 쓰러지고 거기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망나니가 돼서 와. 당신이 알아서 이래놓고서 하는 말이 뭐 우리 또식이가 이번에 좀 수학을 학원을 보내. 아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선생님 이거 보고. 아이 당신이 알아서 해. 막 이래놓고 나중에 성적표 보고 아빠한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 그러면 아버님이 뒤에서 이제 막 이런 망나니 새끼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칼 들고 막 돌면서 막 그러는 거지. 당신은 뭐 했어? 막 이러는 거. 내가 죄송한데 그거 어머님 자식만이 아니라 그 본인 자식이라고. 옛날에 그거 있잖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제발 그러지 좀 마 지금 제발. 나 미치고 환장했어. 어떤 아버님들은 이거 틀면 그렇게 싫어한대. 그러니까 어떤 아버님 내가 지금 한 사람 잡아내가지고 저번에 우리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내 방송 틀어주는 새끼들 있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싹싹 비셨으니까 봐준 거지 안 봐드립니다 진짜. 저희 녹음 다 돼요 요즘에. 그거 실수라고 안 봐요. 제가 변호사님하고 상의 다 했어. 영업장 건드리는 건 선 넘은 거예요. 그거 부모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적당히 하셔. 부인하고 교육관을 마치세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의욕이 떨어진다고 아이고 가봐요. 현실에 처맞으면 어떻게 되나. 의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라도 해야 돼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려면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미안한데 얘들아 니네가 바라는 그 정도의 결과를 얻으려면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금욕 새끼야 금욕.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은 아니에요. 왜 부모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이는 희한한 걸 바라고 있느냐. 10대 애들은 본인의 현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엔 원망을 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결국엔 원망 듣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원망 안 들으려고 용 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애가 원망할까 봐 두려워하시는데요. 어머니 진짜 엄하게 키울수록 부모님 원망 안 해요. 정말 이쁘다 잘한다 곱게 키우는 애들이 부모님 원망 오지게 하더라고요. 제 주변도 보면 다 그래요. 저 부모님 원망 안 해요. 바람타고님께서 우리 언니가 조카 정말 무섭게 키웠거든요. 지금 고3인데 엄마랑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덕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학부모님들 모르는 건 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몰라서 저희 부모님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 몰라서 저 다 갚고요. 또 제가 몰라서 좀 많은 걸 잃었거든요. 근데 저 그거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이면 학생 본인 자신 그리고 학부모님은 학부모님 본인 자신 그리고 학부모가는 학생한테 영향을 주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잘 알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하거나 두려워서 안 보려고 하지 않고 결과를 뼈 때리듯이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어떤 입장이든 그게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그 상황을 극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르는 건 죄예요. 아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힘이 되긴 합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